바이에른 뮌헨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뛰고 있는 다니엘 페레츠 골키퍼 영입에 또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들렸고요. 로마노 기자 역시 페레츠 골키퍼가 바이언으로 이적한다. 계약 기간은 5년, 이적료는 500만 유로, 약 72억 원이다.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오피셜이 뜰 것이다. 히어리고를 또 띄웠습니다. 일단 이 선수는 어떤 선수고 바이에른 뮌헨에 좀 어울리는 유형인지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네. 저도 이 선수 잘 모르죠. 이스라엘에서 뛰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스라엘 리그까지 보겠습니까? 근데 왠지 형이라면 이스라엘도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컨퍼런스 리그는 봤습니다. 네. 예? 어쨌건 예, 컨퍼런스 리그는 봤지만은 근데 그때도 이 선수라는 거 인식하면서 본 건 아니었죠. 그렇죠. 예, 나중에 보니까 이때 나왔던 선수였구나 이걸 인식을 하게 된 건데 네. 근데 이제 제가 기록적인 그래서 이제 뭐 기록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조금 체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몇몇 하이라이트들을 보고 그러긴 했는데요. 네. 보니까 일단은 이 선수가 커버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커버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히트맵이 박스 바깥까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이언 입장에서는 좋네. 일단. 약간 그러니까 바이언이 원하는 프로필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는 일단 맞고요. 많이 올라가니까 일단 뒷공간 커버를 많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킥력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롱킥이 상당히 잘 배달되는 모습들은 있긴 그래요? 했어요. 일단 킥력 근데 좋고. 예, 다만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패스 성공률이 더 올라가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패스에서 미스가 좀 있다.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골키퍼 치고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네.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 같은 것들이 근데 이제 바이언은 예, 밑에서부터 만들어가는 팀이어가지고 그렇죠. 예, 노이어는 막 패스 성공률 88%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거의 미드필더의 패스 성공률이 나오거든요. 예.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려면 확실히 패스 성공률을 좀 높여야 된다. 왜냐면 뒤에서 이제 만들어서 올라가는 팀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일단 뭐 저도 보니까 선방 능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커버 범위가 넓다. 일단 발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건 2차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리바운드 슈팅을 막아내는 그런 2차 동작이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네네.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하죠. 그러면 어떻게 좀 김민재랑 좀 잘 맞을까요? 최근에 김민재 선수도 막 진짜 막 패스 잘못 와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고. 근데 네. 김민재와 잘 맞을 거를 고려하기에는 이 선수가 당장 넘버원 골키퍼로 영입된 선수라고 보기 힘들어요. 좀 미래를 보는 거다. 예. 그러니까 저는 당장도 그냥 노이어가 부상인 기간에는 울라이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500만 유로에 영입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요. 원래 바이언이 노이어의 부상이 생각보다 조금 심각하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킥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맞아요. 그리고 공중볼 캐칭하고 내려올 때도 불편해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바이언이 이제 뭐 원래는 라이아도 영입하려고 맞아요. 했다가 예. 그 케파는 아예 직접 오퍼까지 했었죠. 음.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룰리도 영입하려고 했는데 아약스에 그 선수가 이제 개막전에서 어깨 부상을 당해가지고 전반기 아웃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노이어가 이제 전반기 아웃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은 거의 퍼스트 골키퍼에 준하는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야신분우도 연결이 되고 이랬던 거였는데 근데 이제 또 생각보다 빠르게 노이어가 지금 회복하고 있대요. 또 빨리 온대요 또? 예, 그래서 지금 그 바이언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노이어 훈련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좀 좋은 선수를 비싸게 데려올까 막 고민하다가 복귀가 좀 이르니까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비싸게 줄 그렇죠. 필요는 없고 노이어가 조금 노쇠화되고 이럴 때 젊은 선수와 세대 교체를 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영입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이 선수와 김민재의 호흡 같은 거 생각하는 거는 그래. 약간은 뭐 포칼 같은 데서나 나올까 뭐. 아니 근데 노이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복귀 시점이 지금 딱 잡히진 않은 거죠. 노이어요? 모르는 거죠. 아직은 모르긴 하죠. 그래도 뭐 생각보다 빨리 복귀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영상까지도 올라오고 한 거 보면 그렇죠. 그리고 빌트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이 선수 영입으로 선회하게 된 이유가 그거라고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선수가 그러니까 만 23세인데 이거는 골키퍼로는 상당히 어린 나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 포지션이니까요. 골키퍼는 늦게 데뷔하고 늦게 은퇴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됐건 노이어가 조금 빠르게 복귀될 수 있으니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당장 뭐 이런 거보다는 그때까지는 어찌됐건 좀 버티고 노이어 복귀할 때까지는 노이어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교대를 하겠다 이런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뭐 바이에른 뮌헨 전체적으로 좀 취약 포지션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일단 골키퍼도 어찌됐건 이제 이 노이어가 복귀를 또 앞두고 있으니까. 바이어는 일단은 이제 뭐 투엘 감독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6번 포지션을 영입해달라고 했죠. 그렇죠, 수비형 그렇죠. 미드필더. 예. 근데 그거 기각당했습니다. 기각됐어요? 예. 어. 그래서 이제 뭐 빌트지에서는 투엘이 마침내 그 바이언의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에 부딪혔다. 네네. 본인이 그러니까 그동안 영입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줬는데. 이번에 안 된다.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바이언 보드진들은 자기네들의 그 기준선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준선에 맞지 않으면 영입을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 여름에 케인 영입을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 그냥 영입을 안 해버린 거거든요. 바이언이. 그러니까 확실히 좀 바이에른 뮌헨은 그런 기조가 확실한 것 같긴 해. 네. 한 명 딱 잡으면 그냥 네. 그 선수 그냥 올인하고.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도 라이스한테 오퍼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라이스가 거부를 한 거잖아요. 네. 런던이 좋다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뭐 카이세도한테도 뭐 오퍼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했었는데 뭐 카이세도도 무조건 첼시가 좋다 뭐 네. 이렇게 나간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준선에 맞는 선수들이 영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정쩡한 애 영입할 바야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확실히, 그러면 그냥 있는 선수들로 해라. 예. 예. 그러면 라이머, 고레츠카, 키미, 흐라벤베르 이렇게 4명 가지고 해라. 네네네. 예. 더 이상 우린 거긴 사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 예. 아니 숫자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건 투엘 감독의 생각은 그거예요. 투엘 감독은 약간은 한 명이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키미를 풀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미드필더 자원들 중에서 키미를 수비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걸 영입해달라고 계속 그랬던 거고, 그래서 라이스를 무조건 영입해달라. 사실, 투엘 감독은 케인보다도 라이스를 더 원했을 정도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빌트지에서 나온 얘기에서는, 그래서 바이언 보드진들이 이해를 못 했다라고. 아니, 어떻게 케인보다 라이스가 급해 막 이러는 거죠? 예. 보드진들 입장에서는. 예, 약간 좀 그 정도로 6번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드렸대요. 그래서 키미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키미가. 갈등 같은 거? 키미가 그러니까, 내가 6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죠. 투엘은 너 6번 아니야, 임마. 그건 6번 아니야 보다도. 너 6번 좀 약해 이런 거잖아. 아니요. 그거는. 너는 8번이야, 임마. 와전된 거예요. 그래요? 그건 와전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키미는 다재다능한 선수인데. 네네네. 그래서 키미는 뭘 시켜도 잘하는데, 키미의 가장 큰 능력은 패스를 공급하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키미한테 그 역할을 아예 전담시키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팀에는 6번 DNA를 가진 선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또 이제 독일 기자들이 쫄래쫄래 가가지고 우리 팀에 6번 DNA 가진 선수 없대. 키미 너 6번 DNA가 나도 그 없대. 기사를 봤다. 예, 너 6번 DNA가 없대.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아니 왜냐면 제가 기자회견 전문을 봤거든요. 역시. 역시. 네, 거기에는- 전문을 봐야 돼. 그러니까 그 다른 선수들은 약간 조금 반쪽 차이점 평가를 하긴 했어요. 얘기를. 근데 키미에 대해서만큼은 뭘 시켜도 잘한다라고 하긴 했어요. 뭘 시켜도 잘하는데 키미는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어찌됐건 진짜 그 부분 6번 문제는 어찌됐건 안 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각이 된 건데 지금 파바르 때문에 난리 아니에요? 그렇죠. 와, 나 그때 그래서 구호정이 지금- 아까 카톡으로 보내준 거 보니까 파바르 그 팬들하고 볼 차는 거에 이거 찍어가지고 팬하고 막 엉키고 골 넣고도 자기가 골 넣었는데도 나라 이름 피죠. 이러고 가고 그 뭐지 맥주 광고였나? 필스너? 그냥 파울라너. 그거 이렇게 같이 그게 이제 옥토버 페스트 한 달 앞두고 네. 뭐 하는 그런 거에서. 다들 이렇게 웃으면서 김민재도 이렇게 웃으면서 찍는데 혼자 진짜 떠나고 싶나 보다. 예. 예. 떠나고 싶다라고 계속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바이언이 조금 꼬였어요. 네. 꼬인 게 어떤 거냐면요. 원래 바이언은 워커를 영입하려고 워커. 했거든요. 워커하고는 개인 합의는 끝난 상태였어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영국의 그 맨시티 전담 기자들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워커도 바이언으로 가려고 했다. 그래서 네. 합의를 다 본 상태였다라고 했는데 맨시티가 절대 보낼 수 없다. 그냥 과르디올라가 보낼 수 없다였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과르디올라가 워커를 절대 보낼 수 없다. 네. 이러면서 이제 또 프리시즌부터 계속 주전으로 썼죠. 워커를. 주전으로 중용하고. 사실 워커가 떠나고 싶어 하는 게 그런 게 컸거든요. 하나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조금 밀려났잖아요. 3, 2, 4, 1로 이제 전환하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것도 있었고,
플러스 또 이제 그 맨시티도 대부분의 구단들이 그래요. 30세가 넘으면은 1년 재계약을 하려고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맨시티가 제안한 것도 1년 재계약인데 바이언에선 2년 플러스 1년 옵션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거기다 이제 맨시티에선 챔피언스리그까지 다 했잖아요. 트래블 다 그러면은 했으니까. 예, 그거 이룰 것도 다 이뤘으니까 떠나겠다라고 했는데 과르디올라가 갑자기 전 경기 풀타임 주전으로 쓰고 있고 막 그런 워커 역할이 또 명확하니까, 너무 명확하니까. 지금은 근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은 더브라이너도 부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4-2-3-1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근데 다시 만약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3-2-4-1을 쓰는 순간 또 버림받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어쨌건 그게 있는 데다가 또 계약 기간도 3년 제한을 했대요. 맨시티가. 오. 보장된 3년. 그러면 2+1보다는 3년이 더 그거보다는 좋잖아요. 안정적인 거잖아. 그쵸. 예, 직장인으로서. 예. 그러니까 워커가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러면서 원래 바이언은 파바르를 보내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네. 계약 기간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팔겠다였어요. 네. 바이언이. 근데 갑자기 워커가 영입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파바르 보냈다가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굴 영입해야 그 되잖아. 마즈라이 한 명만으로 돌리기는 힘들잖아요. 물론 뭐 스타니시치라는 백업이 있는데 네. 스타니시치도 약간은 좀 약하니까 지금 케인까지 영입했는데 네. 지금은 그러면 우승에 도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케인이 네네. 왔으니까 바이언 보드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우승이 아닌 챔피언스리그 그렇죠. 우승 대권에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바이언 보드진에서 아예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냥 파바르 공짜로 보내더라도 이번에 데리고 있겠다 무조건. 네. 절대 안 판다. 인테르랑 협상 중이었는데 네. 절대 안 판다라고 얘기했대요. 절대 안 판다라고 했는데 얘가 그러니까 갑자기 팬클럽과의 경기에서 아니, 이거 하고 팬클럽하고 그냥 친선 경기하는데 이걸 찍었다니까, 예. 공중에서. 그리고 이제 골 넣고 나서도 나라 이름 아니 팬클럽하고 경기면 팬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막 온갖 거 다 하잖아요. 막 네. 골 셀레브레이션 일본 막 재밌게 아니, 하잖아요. 우리 그냥 침묵이야. 아니 우리나라도 올스타전 하면 막 별별 그런 거 난 진짜 만들어서 깜짝 하잖아요. 놀랐어. 예. 그러고 막 무조건 나 보내달라 이래 네. 버리니까 결국은 파바르를 떠나 보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그럼 또 이제 어찌됐건 누군가는 영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수 영입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뭐 누가 좀 나옵니까? 지금 현재 뭐 먼저 나오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헤르트루이다가 있고요. 네네. 그거가 페노트의 지난 시즌 그 LADBG의 우승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 네. 이 선수도 그러니까 파바르처럼 중앙 수비와 오른쪽 풀백과 심지어 왼쪽 풀백과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전부 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그 바이언이 원하는 거는 마즈라이의 백업도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센터백이 그렇죠. 3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파메카노, 김민재, 더리우트 3명이니까 한 명이 더 필요한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동시에 뛸 수 있는 선수를 원하는 거거든요. 수비 진영에서. 예, 그래서 그 프로필에 맞는 선수가 이제 헤르트루이다가 있는 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사우샘튼의 벨라쿠차. 네네. 예, 이 선수 이야기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대표팀에도 승선했었던 유망주죠. 네. 그러니까 보훔에서 뛰었었고,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리그 적응이 필요 없다. 도리어 조국으로 돌아오는 거다. 뭐 네. 이런 메리트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벨라쿠차 같은 경우는 오른쪽 풀백을 거의 소화한 적이 없긴 해요. 그게 조금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약간 우려되는 지점이긴 하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얘기되고 있는 선수 2명이 또 라이프치히의 두 선수가 연결되고 있거든요. 클로스터만하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시마칸. 예. 근데 안 보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클로스터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선수는 리스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선수도 수비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긴 한데 부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인대도 2번 끊었고요. 네. 지난 시즌도 부상이 많아서 거의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시마칸 같은 경우는 라이프치히가 절대 못 보낸다는 네, 입장이에요. 특히 바이언으로 못 보낸다. 왜냐? 라이머 보스만으로 데려갔잖아요. 네. 1년에 2명이나 우리의 핵심 그렇지. 선수를 다 빼가냐? 예, 보스만은 네. 어쩔 수 없더라도 예, 그래서 시마카는 계약 기간도 2027년까지여가지고 네. 안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바이에른 뮌헨이 또 완벽한 또 해리케인을 영입하면서 완벽한 또 퍼즐을 맞췄나 싶은데 또 이런 갑자기 파바르 이적 사가 때문에 약간은 좀 복잡해졌던 지는 상황이고 아무튼 또 뭐 바이에른 걱정 뭐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바이에른 뮌헨 걱정.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